2017년도에 막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는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엄혹한 시기였어요. 그렇죠. 한반도 정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돼가지고 당시 트럼프도 설득하고 북미회담이 열렸던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북미 간 대화를 성장시키는 많은 성과들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미 채널이 직접 작동을 해가지고 네. 둘이 회담을 하고 뭐 협상하고 뭔가 타결되고 해버리면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핵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립되는 거죠. 이게 그 원래 의원님 어제하고 오늘이었어요. 약간 탄핵 이거 나온다. 네. 네, 사실 이제 몇 차례 언론도 많이 틀렸고 저희도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는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시계제로예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각하설, 기하설 막 온갖 거 다 뿌리거든요 지금. 뭐 국가에서. 각하, 기각 이런 건 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의 원하는 정치 세력들의 희망회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고 다만 기일을 이렇게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유 자체가 매우 명백하잖아요. 심플하죠 그리고. 심플하잖아요. 5가지인가로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건 온 국민이 뭡니까 생중계로 다 지켜봤고 또 그 관련자들의 생생한 진술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상으로 이게 무슨 뭐 크게 어떻게 보면 논쟁을 벌일 일이 그럴 일이 아닌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기일을 늦추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요. 기일을 늦춤으로써 그다음에 특히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경제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클수록 또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벌써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스톰 때문에 네. 우리가 뭡니까 예측하기 힘든 이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더더욱 지금 우리에게 큰 부담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 네, 성장률. 성장률을 지금 석 달 만에 무려 0.5%, 0.6%씩 지금 낮추고 맞아요. 있잖아. 지금 1.5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많이 낮춘 거잖아요, 계속. 작년부터 쪽쪽쪽 낮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지금 그러니까 2%대 초반에서 맞아요. 1.5%까지 내려갔으니까 한 0.6%를 낮춘 거거든요. 네. 그럼 2023년에 0.4, 그다음에 작년에 2.0. 근데 기저가 낮은 상태에서 2.0이기 때문에 사실상 1%대거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1.5, 지금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대로 가면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년 연속 사실상 1%대 성장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2.0이니까 네. 잠재 성장률을 아주 지금 밑도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매우 걱정스러운 지금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빨리 이 민주 질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의원님 또 이제 정책위장도 하셨고 과거에 또 정책통이시니까 아니, 이 문제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또 최근에 그 반도체 특별법도 발의하셨고, 예, 그러니까 통합과 성장,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내놓은 것들, 그러니까 향후에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온다면 우리가 성장으로 먼저 가야 된다. 기본 사회는 목적이라면 수단은 성장이다. 뭐 이렇게 정책적 뒷받침 좀 하시잖아요. 뭐 민주당의 큰 그림은 어떻습니까?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우리 민주당의 추구하는 가치, 네. 공정한 사회를 원하잖아요. 네. 이 공정함이 경쟁력이에요. 정해진 규정 내에서 반칙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어떤 룰, 그러니까 질서. 그러네요.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을 통한 성장.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포용성이 강한 사회. 포용성이 강한 사회. 이 공정과 혁신과 이 포용을 통한 성장.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거고 네. 이 치열한 어떤 국제 경쟁 체제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민주당의 기본 가치이고 추구하는 비전이에요, 방향이에요. 네. 이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범주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의원님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국가전략기술 활용 세액공제 네. 이 법안 네. 이게 지금 계엄하고 막 탄핵 날리니까 조금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요게 나름대로 이제 국내 내수 시장, 내수 경쟁력 여기를 조금 키우는데 어떤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생산 세액 공제인데 네. 그건 아무 산업이나 하는 게 아니고 네. 전략 산업과 관련해서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해서 아,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내수 경쟁력을 이게 뭡니까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경쟁력,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우리가 높이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은 뭡니까 이 기업, 정부, 국회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고 네. 국가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칩스 3법도 냈고 칩스 네. 3법은 반도체 특별법, 그 다음에 투자세액 공제해주는 소득법, 그리고 산업은행 법정 자본금 늘려가지고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법도 냈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국내 생산세액 공제 법안을 낸 거죠. 저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구안신이라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자제품 같은 거 헌 거 이렇게 새 걸로 바꾸면 막 보조해주고 그래요. 보조금 주는 거 뭐 있죠. 그런 거예요. 네. 네. 계속 이게 내수 진작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자기들 제품 먼저 이제 중국에서 소화해서 글로벌로 나가겠다. 그런데 뭐 정책위 의장이 우리는 수출 비중이 높은데 왜 수출품에는 안 해주냐, 뭐 민주당이 뭐 모르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러는데 네. 수출품에도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수출품에도 세액 공제를 해줬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통상 마찰을 그러면 이 뭡니까 경제보복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뭐 그야말로 그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뭐 모르고 한 얘기예요. 근데 통상마찰 얘기 나왔으니까요, 의원님. 네. 트럼프, 네. 트럼프 다시 돌아왔어요. 1기 때랑 2기는 뭐 트럼프의 원래 그 약간 그 예전에도 보면 대북 정책 코피 전략 뭐 코피 터트리고 한다 했다가 막상 협상 들어가면 좀 수위가 낮기도 한데 네. 이번엔 좀 어떻게 관세 폭탄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트럼프 2기 들어서기 전에 어딘가 나가갖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다. 그걸 이제 제가 워싱턴 D.C. 쪽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신 거네요. 들은 건데 네. 매우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상상 이상의 빠른 속도 네. 그리고 매우 큰 규모로 네. 어떤 집행이 될 것 같다. 결정되고 집행될 것 같다. 관세든 뭐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왔죠.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고요.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응 전략 잘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 엉뚱한 이 내란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지도력 이런 게 지금 존재하지 않아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다행이라는 건 아닌데 뭐 민주당은 1기 트럼프를 상대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한 경험이 있는 인적 자원이 우리 민주당 베이스에는 꽤 있어요. 꽤 있고 그때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 때 보면은 트럼프도 있었지만
사드 보복 2017년도에 중국의 사드 그렇죠. 사드로 인한 보복, 맞아요. 경제 보복. 그다음 2019년도에 일본의 지소미아 그 하면서 화이트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 저기 일본의 수출 규제 맞아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했고 그걸 다 이겨내본 경험이 있어요. 이겨내본 경험. 하여튼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은 기업 단독으로 못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업, 정부, 국회 총력 대응 체계가 필요한 거고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의원님이 이제 그 격변기에 이제 정책위장을 하셨잖아요. 2018년도에 정책위장하고 뭐 원내대표하고 해서 원내대표 하셨고 맞아요. 그 경험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출연하면서 뵀을 때 트럼프가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북한하고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하다가 평창 올림픽 열리면서 이제 김정은하고 화해무도 하고 또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에서는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북미 수교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 그때와 달리 잘못하면 패싱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미 하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17년도에 막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는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내일 모레 전쟁이 나도 ICBM 한다고 막.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엄혹한 시기였어요. 그렇죠. 한반도 정세가. 그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어떻게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평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도 하고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 신년사를 맞아요. 통해서 화답하고 이러면서 이제 남북이 대화를 하고 네. 협상하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돼가지고 우리가 미국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당시 트럼프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북미회담이 열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북미 간 대화를 성사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과들이 뭡니까 진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노이 뉴딜 때문에 이제 깨졌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미 채널이 직접 작동을 해가지고 네. 뭐 둘이 회담을 하고 뭐 협상하고 뭔가 타결되고 해버리면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패싱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립되는 거죠. 이게 제일 걱정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미국과 관련해서는 또는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파워는 북한이거든요. 네.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쥐고 있느냐, 뭐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미 외교의 어떤 힘도 실리고 어떤 지렛대도 생기는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에서 그게 완전히 지금 상실되어 있고 또 그러던 차에 또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그 트럼프를 상대해 본 시기에 이제 주요 당에서 주요 보직을 하셨잖아요. 그 트럼프를 만약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 조기 대선이 열려서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오른다면 그 중간 달이 나왔을 때 가장 선결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만약 남북미 회담 내지는 대화복원이죠. 아니 남북 간의 대화복원이죠. 대화복원이죠. 일단은 뭐 한 라인을 다시 복원하거나 복원하고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 아니 개성공단은 좀 시간이 걸릴 그쵸, 거고 그쵸. 일단은 지금 완전히 대화 자체가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대화를 복원해서 그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게 또 나중에 우리 전체 한반도 성장에도 이게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남북의 어떤 긴장이 이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스러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뭐 더 나아가서 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경제적 파트너까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고요. 그러네요. 예.